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하신 정미경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합동 연설회도 다 끝나셨고 그래서 많이 힘찬 모습을 막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많이 지치셨을 듯한데 어떠세요? 네, 근데 뭐 아주 더 신나는데요. 지금 제가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발로 다 뛰었어요. 그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네, 대구 뭐 이렇게 다. 네, 굉장히 활기찬 모습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와,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라고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네. 네, 사실 후보님 이번 지난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는 반드시 또 출마를 하셨는데 반드시 이번에 당선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문재인 정권 처음 시작할 때요. 그 방송을 많이 출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뭐 강적들도 나가고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 와, 막 살기가 느껴지는 그 방송국 분위기도 느꼈어요. 어떤 방송국. 그런데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후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또 구속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질 때 그 너무 그 민주당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조롱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막 영혼이 털리는 듯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비정상과 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매번 느꼈어요. 토론할 때마다. 네. 그때 이제 마음속에 야, 정말 지금 니들이 그냥 그때 혼자 속으로 니들이 하는 그 기준 그대로 분명히 되갚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 네. 복수열전 아니죠.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죠. 그러면? 정의로움이죠. 정의. 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 기준 그대로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 기준, 그들이 그 우리한테 했던 그 기준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정의지요, 그게. 네, 정의를 복수가 찾았기 아니죠. 위해서 예, 예. 네, 정의의 분명히, 사도가 되셨네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제 영혼 털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 자신을 위로하면서 토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저는 잊지 못하는 거죠. 제 몸속에서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완벽한 정권 교체였으면 제가 굳이 안 나와도 돼요. 최고위원회. 근데 이제 그 반쪽의 사실 정권 교체잖아요. 네. 민주당이 아직도 169석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않으면 사실은 그 식물 정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는 진짜 그런 네. 일들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 나와야 된다. 아, 노련한 네.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낸 사람이 네.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에 후보님께서 유독 원팀이 되어야 한다. 그거를 거듭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수도권이 121석이에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17석밖에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내년 총선 승리는 수도권에서 결판이 나는 건데 수도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딱 방법이 하나예요. 뭘까요? 원팀 되는 거. 나경원 전 대표,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그 다음에 유경준 네. 시당위원장, 박성준 전 시당위원장, 그 다음에 인천의 우리 유정복 시장, 그 다음에 정승현 시당위원장, 경기도의 유이동 도당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 원팀이 돼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원팀이 되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팀을 엄청 강조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하면 당연히 지도부하고 그 대통령과 원팀이 또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도권도 원팀, 전국적으로도 원팀, 다 원팀 해야 되죠. 네. 원팀으로 똘똘 네. 뭉치면 네. 내년 이깁니다. 총선은 이길 수 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그 어제 서울 경기 연설에서
저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끝나지 않았다. 구속될 때까지 선봉에 싸우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도였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은 비정상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도 지금 민주당이 비정상이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이재명,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갖다가 대표로 만들고 그 사람을 또 지키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게 일단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뭐 끝났다. 이재명은 한 표 차이로 이제 부결되니까 끝났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끝나지 않았다. 구속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하고 집요하게 이재명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 불이한 점 이런 걸 국민들에게 계속 얘기해야 된다. 네, 그래도 뭐 정치적 탄핵이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요? 끝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은 지금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네, 역시 검사의 시각에서 검사 네.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요, 뭐 이제 또 어제 말씀하시기를 뭐 다윤, 멀륜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멀륜, 조수진 의원. 그렇게 해서 규정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멀륜을 얘기한 건 제가 먼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우리 보수 언론 TV 방송에서 네네. 멀륜이라고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 보도를 했죠. 네. 그러면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네. 예.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뭐. 어제 사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조수진 후보 지금 아직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뭐 부당해고 문제 그거를 꼬집어 주셨는데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얘기는 왜 나왔냐면요. 네. 우리 최고위원들 네. 토론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네네. 그 토론회 때 이제 서로 질문하는 그런 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온 거죠. 조수진 후보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듣다가 이제 저도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그랬더니 인턴 직원을 해고했는데 네. 조수진 의원은 그게 부당한 해고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부당해고로 관계기관에서 결론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네, 뭔가요? 인턴의 사직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 같더라고요. 사문서 위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사직서, 인턴의 네. 사직서를 네. 사실 인턴이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수사 중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사실관계는 그렇게 언론 보도에 돼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놓고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가 않고, 네. 예, 맞지 않잖아요. 네, 공정과 상식. 예.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도 좀 위험해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면 2030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네. 2030에게도 이 사건은 좀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이번 지도부는 사실은 흠결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중에 원팀 만드는데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네. 제가 그 문제를 짚어준 거죠. 네, 짚어주셨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요즘에 뭐 친윤 비윤 문제 뭐 나오면서부터 해서 뭐 우리 정미경 후보님께서는 모두가 다윤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윤하면 정미경 또 멀륜하면 또 조수진 후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비윤하면 허은하 후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성 의원이 3명이잖아요. 그래서 참 의미가 이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윤하자고 하는 거는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아픔 속에서 몸으로 배운 게 있잖아요. 네. 친박친이 싸우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친윤 비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 다윤하자. 모두 함께 윤석열. 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자. 네. 그리고 뭐냐면 다윤의 의미가 또 있어요. 뭔가요?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자. 가까이 네. 더 가까이 가자.
그래서 대통령과 한 몸이 되자. 아, 예, 그래서 네. 당정 일체는 기본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내년 총선 원팀이 돼서 승리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요, 요즘에 이제 전국 다 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후보님이 느끼는 민심이나 뭐 국민들이 집권 여당으로서 뭐 국민의힘에 어떤 요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요청 있었을까요?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 아, 싸우지 말라. 내부 총질하지 마라. 막 네. 이런 말씀. 예. 또 내부 총질. 네. 네. 그런데요. 그러면은 그 당내 일각에서는 사실 정 후보님을 두고 준성맘이라는 별칭을 좀 붙어 있는데 정말 이에 대한 그 후보님의 진짜 속마음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화가 나려고 그래요. 아, 화가 나셔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냥 그랬는데 네. 아니 준성맘이 당연히 아니지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가출을 했는데 저는 네. 잡으러 다녔거든요. 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네. 그리고 그때 만약에 파국을 맞아버리면 우린 대선 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당대표 달래서 대선 치러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굳은 일을 했는데 그럼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칭찬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갑자기 준성맘이라고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 연설에서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런 단어는 쓰지 못하도록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막아달라고. 응? 이 무슨 얘기하는지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네.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초반부터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형성에 많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중요하다, 이번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형성인데, 근데 유독 친윤과 비윤 대결 구도라고 분석을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윤이라고도 예쳐 주시고 하셨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우리 차기 지도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 비윤을 귀순시키면 되죠. 비윤을 친윤으로. 귀순시킨다. 아, 비윤을 네. 친윤으로 귀순시켜버려. 되게 단순하네요. 네. 네. 비윤을 모두 네, 친윤으로 귀순시키겠다. 귀순시키겠다. 네, 재밌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정치 상황 한번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또 검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앞으로 또 검사의 시각에서 이 대표의 앞날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희 남편이 판사 출신이고요. 네. 제가 검사 출신이라서 우리가 밤마다 재판을 하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밤마다 재판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무기징역 나올 것 같아요. 무기징역이요? 예, 예. 근데 그 근거는? 아니 저희가 이제 법률 네. 전문가니까 분석을 한 거죠. 둘이서 분석해서. 밤마다. 여기는 판사고 여기는 검사니까. 아, 예. 네. 그래서 무기징역 나올 것 같아요. 법률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피했지만 다음번에 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뭐 100% 다시 영장 청구가 된다고 보고요. 아니 지금 그 남아있는 수사들이 있거든요. 되게 큰 네. 거. 북한에다가 이제 돈 준 거. 네네. 예, 그다음에 뭐 쌍방울 그 내부의 돈 거래 부분.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있고 지금 네. 백현동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자동도 있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영장이 다시 들어가면 이번에 가결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의 문제겠죠. 아, 그렇구나. 음. 네. 그렇다면 뭐 이제 다시 전당대회로 돌아가서서 뭐 이제 차기 지도부에서 나 정미경의 역할은 무엇이다. 뭐 그런 거 좀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이 그 모든 일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잘못한 대로 법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조목조목 국민들께 전달하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그건 정미경이 제일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원과 국민들에게 그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 이기는데 저는 정미경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잘 싸워왔고 싸울 줄 알고 또 싸우는 방법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수도권을 대표하는 진짜 수도권 대표 선수입니다.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러왔고 그 다음에 그 수도권의 사장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팀, 제가 왜 윤석열 대통령께 더 가까이 가자 우리 모두 비윤도 다 친윤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팀이 돼서 내년 총선 승리하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꼭 정미경을 지도부에 보내주십시오. 최고위원으로 내년 총선 승리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지금까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신 정미경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